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오늘 유튜브 업로드를 하다가 한번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는데, 그 질문하신 분이 요거 단면 프로파일로부터 커브 이것을 질문을 드렸는데 선이 잘 안 그려지신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선이 3개 이상이 필요해요. 삼각형처럼 선을 배열을 해보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단면 프로파일 커브를 이용을 해서 하나, 둘, 셋, 엔터.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리면은 이게 이런 기능이었어요. 단면 프로파일 커브란 이렇게 3개의 기둥 이런 게 아니고 형태가 조금 달라도 됩니다. 어쨌든 2개 가지고는 아마 제가 시도는 안 해봤는데 된다 그래봤자 직선이 그려지겠죠. 근데 이 사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우르는 모두 접점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원에 만나도록 이런 커브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이 단면 프로파일 커브인데, 이게 좀 유용한 기능이에요. 뭔가 둥글둥글하고 라이노 쓰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산업 디자인과나 뭐 그런 학생분들이 많으신데, 졸업 작품이나 뭐 모델링 할 때 원래 그런 학생분들은 저도 그랬고 각진 거도 각진 거지만 뭐 이렇게 미묘한 곡선을 좋아해요. 그러한 곡면체를 만들 때 이런 기능이 굉장히 유용한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네트워크 서페이스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강좌였을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면은 보이죠? 이런 식의 면을 생성하는 기능인데, 이게 안 그려진다고 하시는데 한번 제가 3개 갖다가는 안 될 거고 아마 그거를 해보려면 4개를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4개를 넣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단면 프로파일 커브를 누르고 하나, 마주보는 선, 셋, 넷 이런 식으로 지금 꼬였죠. 꼬인 상태에서 선을 그려보면은 이래도 네, 꼬인 면이 되긴 돼요. 잘못돼서 이렇게 선이 완성이 안 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상하게 해도 꼬인 대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댓글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순서가 중요해요. 시계 방향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넘어오는 순서가 중요한데, 가끔 이렇게 보면은 헷갈릴 때가 있죠. 얘 다음에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이런 어중간한 각도보다는 이렇게 위에서 보시는 게 괜찮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선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다음에는 뭐 로프트를 쓰셔도 되고 네트워크 서페이스를 쓰셔도 되고, 로프트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똑같은 형태가 되죠. 로프트의 장점은 네트워크 서페이스보다 재현할 수 있는 형태는 단순할지라도 이 면의 구조가 굉장히 좋아요. 작은 선들, 꼭 필요한 선들로만 이렇게 구성을 해줘서 복잡한 모델링을 하더라도 뭐 심이나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원인은 제가 추측하고자 하기에는 아마 순서가 잘못되신 듯한데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켠김에 왕까지는 아니고 한번 뭔가 또 새로운 기능을 알아볼게요. 제가 유튜브가 강좌를 어디까지 했나 볼게요. 한번. 누구나 홈페이지는 필요하죠. 직접 아니라 채널이 아니라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쨌든 마지막이 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심의 이해까지 했네요. 심의 이해란, 심이란 바로 전강좌를 보신 분들은 모두 알 테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스피커, 제 집에 있는 스피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따로 특별한 기능이 쓰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을 짧게 준비해드린다 그래서 디테일까지 파지는 않고 어떻게 모델링을 진행하는지 한번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쓰는 스피커는 브리츠사의 2.1 채널 스피커인데 이뻐요. 이쁜 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하기에 좋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율도 맞추면 좋겠는데 지금 비율을 맞추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로프트를 해볼게요. 여기가 똑바로 올라가는데 아마 로프트를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럴 때는 여기를 지우고 선을 하나만 두고 하나의 선을 더 이동을 해서 가운데까지 놓고 복사가 있습니다. 로테이트에도 복사가 있어서 굳이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옮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하고 로프트를 해보면은 미리 보기 직선 단면은 물론 아니고 닫힌 로프트 미리 보기 이상하게 생겼어요. 뭔가 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이상합니다. 이런 걸 할 때는 역시 커브를 쓰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제가 아까 자른 점이 있기 때문에 끝점과 끝점을 잡고 옆에서 적당한 공류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스플릿을 해줘요. 두 개가 있어야 잘리겠죠. 밀어 이 아이를 두 개를 스플릿을 합니다. 다음에 투레일 레일 수업이라고 하죠. 두 개의 레일 수업 레일을 두 개를 클릭해주고 단면 커브를 찍어주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 면을 닫아야 되니까 3개. 이런 면을 닫을 때는 캡을 많이 쓰세요. 캡이 아니라 이게 평면형 커브를 사용한 서피스. 이게 면이 가장 깔끔합니다. 이거를 괜히 네트워크 서페이스를 쓴다거나 또는 이것도 투레일이 될 거야 아마. 투레일 이렇게 막으시는 거는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방금 전 같은 투레일은 괜찮아요. 이게 선이 만나기 때문에 이 같은 선을 이용해서 만든 면이기 때문에 이것까진 봐줄 수가 있는데 뭐 아까 네트워크 서페이스 그런 거는 쓰시면 나중에 모델링을 할 때 분명 후회를 하시게 돼요. 가장 좋은 건 평면을 막을 때는 평면으로 막아주시는 게 가장 적은 메쉬를 사용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아주시고 제 스피커 기종이 뭐 이름은 헤르미온인데 그렇게 생기진 않은 것 같고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지금 이거는 되게 에일리언 머리같이 생겼는데 이런 모델링이 아니고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라서 대충 그냥 기계 같은 느낌을 어떻게 내는지 뭐 버튼부는 어떻게 만드는지 뭐 이런 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다 막아서 솔리드를 만들고 중요한 게 항상 커브는 따로 관리를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모두 선택을 길게 누르시면은 선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커브 선택을 누르시고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녹색을 많이 써요. 라인은 색깔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숨겨주시면은 걱정 없이 이제 조인을 할 수가 있겠죠. 선까지 조인되면 나중에 불편하거든요. 대충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이렇게 잘려 있어요. 정말 대충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 안이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이런 걸 자를 때 제가 이 밑부분을 잘라내려고 하거든요. 밑부분을 잘라내는데 어떻게 잘라야 할까 고민을 하시고 막 여기다가 선을 막 그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선 추출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을 거예요. 가장자리 복제. 여기서 커브 투영을 길게 누르시면은 가장자리 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 면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뭐 이쪽이 맞긴 한데 설사 이쪽이 찍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복제를 해주시면은 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선 두 개만 놓고 보기 반전, 그 다음에 트림, 잘라내기 좋은 선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잘리면 좋은데 안 잘릴 것 같긴 해요. 기가 막히게 잘렸네요. 뭐 잘렸으니 그럼 진행을 합시다. 혹시 안 잘릴 수가 있어요. 예. 혹시 안 잘릴 때는 커브 연장이란 게 있어요. 여기서 제가 F10을 눌러서 얘를 내려버리면은 깨집니다. 형태가 깨지는데 이럴 경우 똑바로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커브 연장이란 기능이 있어요. 자, 밑에 아무데나 선을 놓습니다. 이렇게 얘랑 일직선이 아니어도 돼요. 일직선이면 좋은데 일직선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렇게 밑에 선을 그려놓고 보이는 뷰에서 보시면 커브 연장이 있어요. 커브 도구에. 커브 도구가 이건가? 네, 여기 보시면 커브 연장이 있는데 눌러볼게요. 커브 연장 누르면은 경계 개체 또는 연장 길이 입력. 경계 개체 어디까지 갈 거냐를 묻는 거예요. 선을 연장할 건데 이 선이 어디까지 갈 거냐. 여기까지 갈 거다. 완료되면 엔터. 연장할 커브 선택. 이 커브죠. 그럼 쭉 하면 마우스를 내리면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놓고 클릭을 하면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선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F10 눌러서 당긴 거와는 차원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두고 자르면은 아마 잘 잘릴 거예요. 아, 여기 분해가 아니라 잘 잘릴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자르면은 이제 막아줘야겠죠. 막는 방법도 여기서도 저는 이렇게 커브를 꼭 그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선을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커브를 그리지 않더라도 여기서도 트레이 써주시면은 편리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면형으로 된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걸 써주시는 버릇. 꼭 선이 아니어도 면의 엣지만으로도 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아주십니다. 그럴싸하지요? 그럴싸한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이런 식이고, 여기 다리가 두 개가 들어가요. 다리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이 선도 바꿔놓고 다시 한번 선을 딸 필요가 있겠어요. 선을 따주고 조인을 해주고 옵셋을 할 거예요. 두께를 주는데 또 그리기 귀찮으니까 적당한 두께로 옵셋을 하고, 역시나 연장이 필요한데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는 그냥 생각 없이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춰야 될 때는 얘를 옮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 연장, 경계 개체 선택. 그럼 이렇게 딱 이어져요. 아까 같이 이 선과 이 선이 같은 선상에 있지 않을 때는 제가 원하는 대로 막 움직였죠. 하지만 이렇게 일직선상에 존재할 때는 딱 붙어요. 와서 연장을 딱 해서 붙습니다. 이런 기능을 잘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 명령이 한 가지라도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해 주시고, 다리를 이 정도에서 자르겠습니다. 트림. 그리고 이쪽도 뭔가 해줘야겠죠. 이쪽을 하려면은 여기에 맞는 각도가 필요할 거예요. 무브를 놓고 복사를 꺼주시고 근처점 잡고 뭐 한 이 정도 떨어뜨릴까요? 이게 아니라 얘도 그거였네요. 밑에까지 내려오는 선이었네요. 이런 것도 될지 한번 시도를 해보죠. 연장, 경계 개체 선택. 됩니다. 네, 얘는 좀 이상한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 선이 좀 불안하다 하면은 얘를 다시 옵셋을 해주세요. 10 됐죠? 딱 맞는 선이. 얘를 다시 연장을 해줍니다. 뭔가 조금씩 어긋나는 거는 트림으로 잘라주세요. 지금 현재 딱 맞는 선이기 때문에 아마 잘 잘릴 겁니다. 네.
이런 형태의 물체가 다리로 있고 루프트를 해주면 심지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미러를 해주겠습니다. 저 스피커가 이렇게 못생기지 않았는데 지금 비율을 무시했더니 좀 못생겨졌어요. 그 다음 합집합. 합집합이 실패했네요. 이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딱 맞으면 그런 경우가 생겨요. 지금 이 면과 옆면과 옆면이 딱 맞습니다. 모두가 딱 맞으면은 좋지가 않아요. 스플릿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한번 스플릿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잘렸죠. 서피스가 잘리고 여기도 잘린 게 있을 텐데 잘리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스플릿 지우고 이 다음에 조인을 하면은 합집합과 같은 결과가 나와요. 뭘 한 거냐면 방금 이쪽에서 다시 보여드릴 텐데 합집합이 되면 좋습니다. 되면 좋은데 안 되죠. 합집합이 실패했다고 해요. 오차가 0.00000 몇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애매할 경우 라이너가 연산을 못해요. 그럴 때 쓰는 게 야매로 붙이는 건데 어쨌든 합집합이란 이렇게 만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속 부분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얘를 먼저 스플릿을 해줘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스플릿 이 개체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컨트롤 전체 그러니까 살려야 할 부분 지워야 할 부분을 선택을 할 건데 그게 귀찮으니까 컨트롤 누르고 살려야 할 부분을 클릭해서 지울 부분만 선택을 합니다. 딜리트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똑같이 스플릿 해주시고 살릴 부분 냅두고 딜리트로 지워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속이 비죠. 속이 빕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결합이 됩니다. 이게 합집합에 안 될 때 쓰는 방법인데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정 안 될 때 꼭 해야만 하는데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쓰긴 씁니다만 이런 식으로 스플릿을 이용해서 합집합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보니까 스피커가 이 정도로 넓어요. 이게 좀 그림이 나오네요. 이런 상태고 옆에 다리도 이어집니다. 다리가 이어지는데 또 추출을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선 추출을 오늘 많이 쓰는데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는 지금 쓸 거니까 레이어를 바꿔 놓을게요. 뭘 하려면은 지금 여기를 있는 다리를 만들려는데 네모로 갈 순 없으니까 네 가지 선을 이용해서 다리 연결 교두보라고 하나요? 를 만들어 볼게요. 얘네만 놓고 트림 됐습니다. 결합. 다음에 이 선을 가지고 이 선이 아니라 사각선을 가지고 이게 결합이 안 된 걸 보니 그렇죠. 이거를 옮기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선을 가지고 무브 이동을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정렬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XY 좌표 설정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X축, Y축, Z축으로 제가 선택한 모든 물체를 정렬을 시켜줍니다. 지금 이게 위니까 여기 Z축이라고 돼 있는데 Y축인 것 같아요. Z축이 맞나? 아니야. X축인가 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좀 따라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따로따로 있던 선을 한 번에 합쳐줍니다. 그러니까 뭐 무브로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 물체가 많다 그럼 그냥 선택하시고 하나하나 옮기는 것보다 이렇게 이동 툴에 있는 XYZ 좌표 설정을 이용해서 한쪽 축으로 몰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합집합이 안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어차피 보이는 면은 똑같으니까 안쪽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합집합을 할 거니까. 하기 전에 뒷면에도 있죠. 미러 이런 걸 움직일 땐 투영을 켜주세요. 스냅이 켜져 있으면
각도가 안 맞네요. 얘는 다시 만들어야 될 텐데, 다시 만드는 건 아까 그 방법과 똑같이 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대충 줄여 넣을게요. 아무래도 길이가 아까 안 맞던 게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잡고 합집합, 불 합집합이 실패했습니다. 오늘따라 합집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얘는 되는데 얘가 안 돼. 밑면이 딱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 정도면은 돼야 되는데, 아니면 저 끝선이 딱 맞든가. 근데 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됐죠? 방금 이 끝선이 딱 맞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그걸 스플릿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아, 심지어 여긴 잘못 만들었어요. 여긴 이렇게 동그란 거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고, 지금 보시면은 합집합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막 선들이 많이 생겨요. 이런 게 보기 싫으시다 하시면은 이 합집합 도구에, 솔리드 도구에 가시면은 요런 게 있어요. 동일 평면상의 두면 병합 또는 모든 면 병합. 저는 모든 면을 병합할 건데 한번 눌러볼게요. 보이시나요? 하기 전 이런 선들이 있죠. 이게 제가 합집합을 해서 막 솔리드와 솔리드가 합쳐서 생긴 선들인데, 이런 게 기능을 실행해 주시면 없어져요. 여기도 없어지는 게 정상이긴 한데, 아무래도 여기 아까 오류가 났었던 부분이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면 병합. 네, 여기는 아무래도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흐른가 봅니다. 이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스플릿과 마찬가지인데, 어거지로 면을 떼낸 다음에, 그쵸, 엉망진창이죠. 여기 면을 떼낸 다음에 면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 이게 이런 게 발생하는 이유가 제가 모델링을 똑바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오차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는 선을 똑바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충대충 한다고 이게 자꾸 틀리는데, 사실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은 정확한 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잘못한 모델링을 수정하는 방법이 더 어려워요. 어쩌면 그런 쪽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평면이 아니니까 이걸로 안 되겠네요. 트레이를 사용할게요. 이렇게 여러가지 면을 뜯었다 붙였다 하면서 깔끔한 모형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끝마감을 해주시면 깔끔해졌죠. 위에도 그렇게 하려면 다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런 오차는 제가 대충 만들어서 생긴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을 이렇게 우클릭을 하면은 면만 떼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면만 떼어내서 다시 면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깔끔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스피커가 대충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서 위에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 다행히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곡선을 너무 크게 줘서 별로 안 평면 같이 생겼는데, 대충 이러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위로 올려주시고 면을 팝니다. 버튼이 들어갈 자리를 파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해서 안 이쁠 것 같긴 한데 한번 차집합을 해볼게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데 놓고 물고, 투영 꼭 켜주시고요. 움직이실 때 수직점으로 내립니다. 수직점이 이상한데 중간점으로 내려서 맞춰주시고 여기서는 돌출을 합니다. 버튼이 살짝 위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다가는 필렛, 이런 버튼이 달려있는 스피커예요. 네. 이걸 한번 질문 받으신 분에게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한번 보여주면서 간단하게 모델링을 한번 해봤어요. 많은 실수가 있었죠. 실수가 있는데 요는 그 실수가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실수이냐 아니면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실수이냐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도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라이노를 하면서 얼마나 모델링을, 이런 면이 있으면 안 되죠. 모델링 오류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거예요. 저도 모델링을 이렇게 막 깔끔하게 잘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거의 러프 모델링을 많이 하거든요. 이 근무를 했던 회사도 러프 모델링을, 그쪽은 도자기를 만드는 회사라서 공차가 굉장히 컸어요. 공차가 막 제가 라이너로 만든 것보다 공장에서 찍어낸 걸 보면 막 몇 미리 정도가 아니라 막 몇 센치 정도가 막 틀려가지고, 그렇게 러프한 곳에서 일을 했더니 실물을 라이노만 가지고 했는데도 그렇게 모델링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 버릇이 지금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최대한 깔끔한 모델링을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단면 프로파일 커브 오류에 대해 정확히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는 몰랐지만, 알아내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단면 프로파일 커브를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고, 덤으로 스피커 모델링, 버튼부 파는 법, 그리고 합집합이 안 될 때, 합집합을 하고 싶은데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자잘한 잔기술을 알려드린 강의가 된 것 같네요. 다음에는 뭔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